어느 내관의 고백 왕궁 깊숙이 감춰진 죄와 벌. 일부. 왕의 그림자 아래서 나는 죄를 보았다. 왕궁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늘 숨막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낮게 죽인 숨결, 그리고 말로는 남길 수 없는 비밀들이었다. 나는 내관이었다.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왕 앞에서 이름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내관에게 이름은 오히려 짐이 되었다. 우리는 불리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지 못한 척하고 듣지 않은 척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궁에 들어온 지 20해가 넘었다. 처음엔 어린 나이였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 그저 쌀 한 되와 굶지 않는 살, 그리고 부모에게 더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발을 들였다. 그날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한다. 쇠 냄새와 약초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섞인 그 기묘한 향. 사람이 사람의 삶을 끊어내는 자리에서 나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사내도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왕궁의 도구가 되었다. 내관의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왕의 침소, 중전의 처소, 세자의 서재, 대비마마의 약방.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그러나 그 누구보다 말할 수 없는 자리.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밤이었다. 비가 내렸다. 궁 담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컸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왕의 침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왕께서 사람을 물리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들이지 말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따라 궁 안은 이상하리만큼 숨이 막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전의 처소에서 급히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한 여인이 어둠 속에서 끌려왔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으나 걸음걸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궁에 오래 머문 내관은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신분을 안다. 그 여인은 궁녀였다. 아직 나이가 어렸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던 아이였다. 나는 그날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을 보았다. 침소 안에서 들려온 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애원이었다.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내관은 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듣기 위해 존재하지만 들었다는 사실조차 남길 수 없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왕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 같았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눈. 처리하라.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다. 그 궁녀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은 말했다. 병을 얻어 궁을 나갔다고. 그게 궁에서 사람이 사라질 때 가장 흔히 쓰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왕이란 존재는 하늘의 자식이 아니라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 왕자의 죽음, 대비의 독, 중전의 침묵, 신하의 모함.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늘 왕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이 받았다. 입을 연 자, 눈을 마주친 자, 진실을 아는 자. 시간이 흐르며 나는 변했다. 처음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감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이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이름을 버린 지 오래인 나를 분명한 목소리로. 내가 받지 않느냐? 나는 땀에 젖어 눈을 뜨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죄가, 이 침묵이 나에게도 벌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내관이다. 왕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 그리고 가장 많은 죄를 안고 사는 증인. 이 고백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궁 깊숙이 묻힌 죄와 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부. 침묵을 배우는 법. 사람들은 말한다. 궁에 오래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닳아버린다고.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음은 닳는 것이 아니라 접히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다시는 펴지지 않도록. 그날 이후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불려다니기 시작했다. 왕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왕의 명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 내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침소를 지켰고 문을 닫았으며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왕의 침전 뒤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는 물품을 두는 곳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왕의 그림자가 머무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문서들을 태웠고 편지를 찢었으며 때로는 이름을 지웠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세자의 처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밤중에 의원이 불려갔고 새벽이 되기도 전에 대신 몇 명이 급히 모였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세자는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그 전날 밤 대비의 처소에서 은그릇이 옮겨지는 것을, 그리고 그 은그릇이 세자의 탕약으로 바뀌는 것을.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손을 떨었다. 왕의 명은 없었다. 그러나 왕의 뜻은 분명했다. 대비는 늙었고 세자는 너무 급하게 자랐으며 왕은 아직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궁에서는 명령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방향. 며칠 뒤 세자는 죽었다. 병사였다. 그렇게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울었다. 중전은 실신했고 대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왕은 3일간 정무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동안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왕이 술을 찾았다. 평소보다 많은 양이었다. 술 기운이 오른 왕은 나를 보고 갑자기 물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 무너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내관은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왕이 답을 원할 때만 입을 연다. 왕은 혼잣말처럼 웃었다. 죄라는 건 들키지만 않으면 그저 선택일 뿐이더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궁에서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많은 것을 맡았다. 사라져야 할 궁녀의 명부,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않아야 할 신하의 기록, 왕의 혈통에 대한 불편한 소문들. 모든 것은 불에 태워졌고 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 속으로 던질 때마다 내 마음 한켠이 함께 타들어갔다. 어느 날 밤 나를 처음 궁으로 데려왔던 늙은 내관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너도 이제 알겠지. 여긴 선한 사람이 오래 사는 곳이 아니야. 아무것도 믿지 말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 말은 충고였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그 논외관은 그 달을 넘기지 못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고 했다. 너무 흔한 죽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많은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묻고 있었다. 너는 아직도 침묵할 수 있느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궁이 나를 살려두는 이유는 내가 가장 적절한 죄인이기 때문은 아닐까? 왕은 죄를 짓고 신하들은 도모하며 내관은 기억한다. 기억하는 자는 언젠가 벌을 받는다. 나는 그날부터 이 고백을 마음속에 쓰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흘러나올 이야기. 왕궁 깊숙이 감춰진 죄는 이미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죄들은 이제 벌을 찾고 있었다. 3부. 왕보다 먼저 벌을 받은 사람들. 궁에는 규칙이 있다. 겉으로 적힌 법보다 아무도 적지 않은 법이 더 강하다. 그 법은 단순했다. 죄를 건드린 자는 벌을 받고 죄를 만든 자는 남는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벌을 받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사건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세자의 죽음 이후 한 하급 내관이 술 기운에 입을 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말했다고 했다. 그건 병이 아니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궁 안에서 퍼졌다는 것이었다. 그 내관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아이였다. 나보다도 어린 얼굴,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눈빛. 그는 데뷔마마의 처소에서 일하다. 갑자기 불려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디 갔느냐?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나는 알았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며칠 뒤 왕의 명으로 궁 안의 정리가 시작됐다. 겉으로는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입이 가벼운 자들을 솎아내는 작업이었다. 명부가 돌았다. 내관, 궁녀, 하급 군졸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름 옆에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는 늘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명부를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넘었다. 그 문을 넘는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넘긴다는 뜻이었다. 그중 한 이름이 유난히 눈에 걸렸다. 나를 궁으로 데려왔던 그 논외관의 제자였다. 그 아이는 말수가 적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일했고 나를 보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아이가 죄를 지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은 이 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명부를 접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면 내 이름이 올라간다. 돌아보니 감찰을 맡은 내시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 역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걸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토했다. 궁의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며칠 후 대신 한 명이 유배를 떠났다. 사유는 왕명을 거스른 상소. 그러나 그 상소에는 단 한 줄이 들어있었다. 세자의 죽음을 명확히 조사하소서. 그 한 줄로 그의 집안은 무너졌다. 아들은 벼슬을 빼앗겼고 딸은 혼인이 깨졌다. 아내는 병을 얻었다. 그는 떠나며 말했다고 한다. 나는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 나보다 오래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진실이 살아남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줄였으며 웃지 않았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되었다. 어느 밤 나는 왕의 침소로 불려갔다. 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고들 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면 이 나라는 하루도 버티지 못해. 왕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 질문은 명령도 시험도 아니었다. 그러나 잘못 대답하면 끝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소인은 전하의 뜻을 두려워합니다. 왕은 웃었다. 만족한 웃음이었다. 그래. 그게 오래 사는 법이다. 그날 이후 나는 선택했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그러나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그날 밤 꿈에서 사라진 사람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끝에는 왕좌가 있었다.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벌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아직 왕에게 닿지 않았을 뿐이다. 사부. 벌을 피해간 죄 왕의 약점. 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방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했고 왕은 오직 하나만을 두려워했다. 기억이었다. 그날은 특별히 조용한 밤이었다. 비도 바람도 없었다. 그런 날일수록 궁은 가장 많은 비밀을 삼킨다.
나는 왕의 명으로 내의원 뒤편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낡은 약재와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실상은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찾는 일이었다. 왕은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발견되는 순간 죄가 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창고 깊숙한 곳, 습기가 차오른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으나 안에는 낡은 비단에 쌓인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왕의 필체였다.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그러나 분명한 그의 글씨. 그 문서에는 한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궁녀도 중전도 아닌 이름. 궁밖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아래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이. 그 단어는 이 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세자의 죽음, 궁녀의 실종, 그리고 오래전 기록에서 지워진 한 해. 왕에게는 궁밖에 남겨진 피가 있었다. 그 피는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지워야 했다. 기록에서, 기억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 문서를 불태우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다. 왕이었다. 그의 눈은 문서를 보는 순간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러나 나는 보았다. 받느냐? 그 질문은 확인도 위협도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왕은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시간 동안 내 심장은 몇 번이나 멎는 듯 했다. 그리고 왕은 말했다. 그래야 한다. 그는 직접 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불에 던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왕은 나를 더 가까이 두었다. 가까이 둔다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나는 왕의 약방을 관리했고 탕약의 순서를 알았으며 어느 날은 왕이 먹지 않는 약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 그는 잠에서 깨어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살아있지 않다. 왕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도 신하도 아니었다. 자신이 지우지 못한 피였다. 그날 밤 나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 비밀을 안 채로 왕의 곁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비밀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그러나 내관에게 사라지는 선택지는 없다. 그것은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한다. 다음 날 궁 안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그 소문 하나로 궁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제 벌은 왕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의 시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부. 살아남은 피 궁밖의 진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다. 특히 왕궁에서는 의도적으로 흘려보낸 소문이 가장 멀리 간다. 살아있다더라. 왕의 피가 남아있다더라. 사람들은 속삭였고 그 속삭임은 밤이 되면 궁의 담장을 넘어갔다. 왕은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소 앞 경비는 2배로 늘었고 내의원에는 외부 의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침묵은 곧 공포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궁 밖으로 나가라는 명을 받았다. 명목은 약재 수급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분명했다. 남쪽 고을. 19해 전 아이 하나.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그 아이는 왕이 지우지 못한 흔적이었다. 나는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았다. 담장 밖 세상은 기억 속에서도 희미했다. 그러나 말은 진실했다. 궁 밖에는 삶이 있었다. 울음소리, 장터의 소란, 사람 냄새. 나는 남쪽 고을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살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아이의 흔적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약방 아이라 불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집에서 자랐고 자신의 출생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왕과 닮아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말을 아끼고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 눈. 그리고 분노를 삼킨 침묵. 그 순간 내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벌을 받아야 했을 뿐. 며칠 뒤 궁에서 또 다른 명이 내려왔다. 확인되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뜻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아이를 없애면 나는 계속 내관으로 남는다. 아이를 살리면 나는 죄인이 된다. 나는 그 아이를 불렀다. 처음으로 왕이 아닌 사람을 향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는 누구냐? 아이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여기서 떠나라. 이름을 바꾸고 다시는 이 고을로 돌아오지 마라.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다. 그 역시 묻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였다. 나는 궁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왕은 나를 불렀다. 끝났느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다. 그날 밤 왕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벌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아이를 살린 순간 나는 이미 왕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궁은 언제나 먼저 눈치를 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고백의 끝에는 나의 죽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죄를 숨기기 위해 살았던 살보다 죄를 안고 맞이할 벌이 오히려 가벼워 보였기 때문이다. 6부. 돌아온 의심, 내관을 겨눈 칼날. 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천천히 진실을 드러낼 뿐이다. 내가 궁으로 돌아온 뒤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말소리는 줄었고 발소리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이 늘어났다. 감찰 내시들은 이유 없이 내 주변을 맴돌았다. 약방의 문은 평소보다 자주 열렸고 내가 만지는 약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기록되었다. 왕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명령보다 더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방을 수색당했다. 사전에 알림은 없었다. 노크도 없었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그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잠시 확인하겠다. 그 말은 늘 형식적이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의 말투였다. 그들은 서랍을 열고 옷을 들추고 침상 밑까지 확인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감찰 내시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은 숨기는 게 없어도 표정으로 죄를 짓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표정조차 이 궁에서는 죄가 될 수 있었다. 며칠 뒤 왕이 나를 불렀다. 침소안은 이상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치워졌고 등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다. 왕은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궁 밖 공기는 어땠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차가웠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지. 그는 차를 내게 밀었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내 관은 왕이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 아이는 왕이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수많은 선택지가 스쳤다. 확실히 끝났느냐?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전하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왕은 차를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보았다. 사람은 전하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날 이후 궁 안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알던 얼굴들, 나와 말을 섞었던 사람들. 한 명씩 조용히. 어느 날 약방에서 일하던 궁녀 하나가 연못에서 발견되었다. 발을 헛디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단 한 글자만 남아 있었다. 남. 나는 알았다. 그 글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궁은 도망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담장은 높고 문은 많지만 길은 하나뿐이다. 왕의 눈을 통과하지 않는 길. 다음 날 나에게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다. 북쪽 별궁으로 가라. 기록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라. 별궁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 명령은 나를 살려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준비를 시키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짐을 꾸리며 마지막으로 내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곳에 나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흔적은 이미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별궁으로 향하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은 이미 왕의 칼날을 향해 있었다. 7부. 별궁에서 드러난 진짜 벌. 별궁은 궁이 아니었다. 지붕은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사라지기 위해 남겨진 자리였다. 문을 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은 왕의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쌓인 곳이라는 것을. 별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노쇠한 내관 둘, 말수적은 군졸 몇. 그리고 나처럼 불려온 자들. 그들은 서로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묻는 순간 답이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이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숨막힌 신음 같았다. 그날 새벽 한 내관이 사라졌다. 침상은 그대로였고 신발도 문 앞에 있었다. 사람만 없었다. 군졸은 말했다. 밤에 문을 나섰다. 아마 길을 잘못 든 모양이다. 별궁 주변은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길을 잘못 든다는 말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나는 별궁 깊숙한 창고로 불려갔다. 정리되지 않은 문서와 상자들, 그리고 한 개의 봉인된 나무개. 봉인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궤를 여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사람의 기록이 있었다. 죽은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죽었다고 처리된 자들의 기록. 그중 한 장에 익숙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해 전. 아이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처리 보류. 보류. 그 단어는 왕이 직접 쓴 것이었다. 왕은 그 아이를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 지우려 했으나 마음 한켠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보류된 죄가 이 별궁에 모여 있었다. 그날 밤 노내관 하나가 술에 취해 입을 열었다. 여긴 벌 받는 곳이 아니야. 여긴 왕 대신 벌을 맡아주는 곳이지. 나는 그 말의 뜻을 곧 이해했다. 별궁에 온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 본 자, 들어본 자, 알아버린 자. 우리는 살아있었지만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왕의 밀지가 도착했다. 봉인을 뜯지 않아도 내용은 알 수 있었다. 정리. 그날 밤 별궁 안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군졸들이 움직였고 문이 하나씩 닫혔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 나를 부르러 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 급보였다. 군졸 하나가 외쳤다. 궁에서 사람이 왔다. 혼란이 일었다. 그 틈을 타 나는 창고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보았다. 별궁으로 보내진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 이유가 적혀 있었다. 대신 죽을 자가 필요함. 나는 깨달았다. 왕은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옮길 뿐이다. 그날 밤 별궁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나는 왕의 마지막 벌이 될 존재였다. 8부. 살아남은 이유, 왕의 마지막 선택.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사실로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별궁에서의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유예였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별궁에는 나와 논외관 한 명만 남아 있었다. 그는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 살아있는지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왕의 죄를 가장 많이 아는 자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자지.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그날 정오 궁에서 사람이 도착했다. 왕의 친서였다. 돌아오라. 별궁에서 돌아온 사람은 기록상 없었다. 그러나 나는 기록이 아니라 필요로 돌아가고 있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궁문은 더 높았고 사람들은 더 작아 보였다. 왕은 나를 아무도 없는 정원으로 불렀다. 그곳에는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였다. 이 나무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쓰러진다. 왕은 나무를 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 눈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썩었다는 걸 안다. 그 말은 고백이었다. 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수는 간단했다.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왕은 궁 밖의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가 살았다는 증거를 모두 나에게 연결시키려 했다. 문서, 증언, 소문,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왕으로 남고 너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 말은 명령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살아있어도 됩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궁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내관 하나가 왕권을 흔들 음모를 꾸몄다. 궁 밖에 왕의 사생활을 숨겼다. 별궁에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믿었다.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체포되었다. 포박된 채 궁의 중앙마당에 끌려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살처럼 꽂혔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내가 벌을 받는다면 적어도 죄는 더 이상 떠돌지 않을 테니까. 형 집행 전날 밤 왕의 사자가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움직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고백을 계속 쓰고 있었다. 언젠가 이 말들이 빛을 보게 될 날을 위해. 구부. 진실을 품은 자들의 최후. 형벌을 기다리는 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모래시계가 엎질러진 듯 모든 순간이 한 곳에 고여 있었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은 높았고 밖은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죄를 신문하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곳이었다. 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다. 익숙한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논외관이 들어왔다. 별궁에서 함께 살아남았던 그 사람. 끝이구나. 그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남은 힘을 털어내는 숨 같았다. 우린 끝까지 살아서 벌을 받았네. 그는 내 옆에 앉아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낡은 종이 뭉치였다. 별궁에서 내가 보던 그 기록들. 몇 장은 내가 숨겨두었지. 그 안에는 왕의 친필, 처리 보류라는 글자,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목록이 있었다. 이걸로 세상이 바뀌겠냐고 묻는다면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아무도 몰랐다고는 못하게 해야지. 그날 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논외관은 감방 안에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 자연사라 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알았다. 그는 마지막 할 일을 마친 것이다. 형 집행의 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모였다. 벌은 언제나 구경거리가 된다. 나는 끌려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다. 형장은 조용했다. 왕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명부만 있었다. 내관, 왕명을 거역하고 국법을 어긴 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낯선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내가 알고 있는 눈이었다. 그 아이였다. 아니, 이제는 아이로 보이지 않는 사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논외관이 남긴 종이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서로를 보았다. 혼란이 일었다. 군졸들이 움직였고 관리가 소리쳤다. 그 사내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웃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왕은 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한 번 세상에 나왔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 벌은 이곳에서 끝난다. 그러나 왕의 벌은 이제 시작이다. 10부 고백 그리고 남겨진 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날의 소란은 왕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서가 퍼졌고 이름이 언급되었으며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질문은 언제나 권력에게 가장 위험한 칼이었다. 나는 처형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다시 감방으로 옮겨졌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궁은 이래로 살아남는 곳이다. 며칠 뒤 왕은 병을 얻었다. 공식 기록에는 심화가 극심하여 정사를 볼 수 없음이라 남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병의 이름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궁 안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죄인에게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격리였다. 어느 날 밤 비밀리에 문이 열렸다. 왕의 마지막 밀명이었다. 궁을 떠나라. 이름을 버리고 죽은 자로 남아라. 그것이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이었다. 나는 웃었다. 마지막까지 왕은 벌을 받지 않고 벌을 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선택권이 있었다. 나는 궁을 떠났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 그러나 이 고백을 품고 몇 해가 흘렀다. 왕은 백성 앞에서 강한 군주로 남았다. 그러나 밤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깨어났다고 했다. 그 아이, 아니 사내는 멀리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왕에게는 벌이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 이 글을 남긴다. 이 고백은 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권력이 죄를 낳고 죄가 벌을 피해 다닐 때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벌은 언제나 즉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형태를 바꿔 돌아온다. 왕에게는 잠들지 못하는 밤으로, 나에게는 이름 없는 삶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는 질문으로. 당신이라면 침묵으로 살아남겠는가? 아니면 벌을 알고도 선택하겠는가? 이것이 어느 내관의 고백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죄와 벌의 이야기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